안녕하십니까. 평양만 살 김길선입니다. 박세윤 여사님과 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분이 나한테 문의한 적이 있어. 네. 북한에도 치매 환자가 많은가? 치매 환자가. 글쎄요, 저는 여기 와서 치매라는 게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치매가 무슨 병인지도 몰랐지. 근데 있어 보니까 저기 북한에서 말하는 노망제 하는 그런 병이지 않는가. 근데 나는 북한에서 사는 전기가 원래 치매라는 단어도 없고, 우선 노망 났다 하면 그건 뭐 거기에 노망 난 것에 대해서 병원 치료라는 건 더더구나 없어. 그렇죠. 그거는. 그럼 되게 드물게 노는 사람들 니 딱 노망제처럼 논다. 니 노망 쓰니 하면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치매라는 거는 치매 걸려서 병원에 가서 약 탄든가 그런 것도 없거든. 그것도 없어요. 치료받고. 근데 내가 제일 놀라운 게 내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치매 환자에 대한 소식, 뉴스에도 계속 나오잖아. 네, 너무 많더라고요. 치매 노인이 나갔다가 길 잊어먹고 무슨 길에서 사망했다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동네에 가봐도 치매 환자 한둘은 다 있어. 내가 여기 와서 치매 환자를 접한 것도 무수히 많거든. 저도 많았어요. 근데 내가 이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했어.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치매 환자를 본 적이 있는가? 나도 못 봤어요. 저도 우선은 거기서 그래도 오래 살았다면 오래 산 축이잖아요. 한 번도 그 치매를 사망했다는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치매 환자가 극히 희소하거든, 북한은. 근데 내가 딱 한 번 봤거든. 내가 시집갈 때 우리 시할머니가 90세였고 시할머니가 그런데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뇌 활동은 쟁쟁했거든. 또 우리 그 중국 대동문동 그 아파트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어느 집 그 부모가 치매 걸렸단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 나도 못 들었어요. 근데 딱 한 번 봤는데 그 대학대 동무 백문숙이라고 있었거든. 대학대 가는 집에 놀러 가니까 그 집 할머니가 어떻게 깨끗이 입었는데 이게 벽지, 문양 벽지 있지. 거기 앉아서 잠깐만 그 꽃이 이렇게 자람자람 생겼는데 그걸 계속 뜯더라고. 계속 긁어대고 저 도대체 왜 저러나 할머니가. 그럼 우리 백문수이가 뭐 치매란 말 자체가 없으니까 노망이 나서 저렇다고 그러더라고. 부모님들이 그걸 다 저기 노망제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원도 안 가. 저는 여기에 와서 제일 처음에 딴 게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잖아요. 계속 그 치매 해설에 이게 치매라는 게 이게 뭐인가. 이 치매 뭐 초시기, 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렇게 해서 그 단계별로 그 공부를 하면서 이 북한에서 영문도 모르게 알아대는 노망제 병이라구나. 근데 제가 그때도 그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선생님 왜 이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런 병이 많이 걸리는 거? 저는 북한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런 병을 되게 보기 힘든 병이었어요. 어느 동네에 가도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연령대 분들은 다 있는데 악착같이 살아서 장마당에 나가고 그래서 자식보다 더 잘 벌어. 그렇죠. 그 요양보호사 공부를 할 때 그 실습 단계가 있어요. 요양보호원을 가서 이런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모아놓는 시스템도 없거냐. 치매 그 관련해서. 그 사람도 많지 않거든. 우리도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게 다 그 나이 들어서 가도 그 병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잖아요.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TV랑 이렇게 보면은 광고에 뭐 치매 보험 이용할 때 그래서 그 보험에 들어갈 때도 뭐 치매 보험엔 들겠는가 무슨 거 이런 건 한 번도 알아본 적도 없고 이건 뭐 기초도 없으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저는 그 치매 보험이 안 들었어요. 근데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 볼 때 북한은 치매율이 굉장히 낮거든. 치매율이. 대한민국은 높은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일상인 것 같아. 치매 환자가.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에서 살다 나면은 내수도 그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되겠구나. 걱정 없으면 치매 오나 이런 생각도 다 들더라고. 여기는 너무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죽을 없잖아. 때까지도 계속 걱정을 이렇게 달고 있지 않아요. 늙고 죽는 날까지 오금을 놀려야 사는 체제거든. 저거는. 그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 막 대단했잖아요. 막 대단하지. 근데 이게 놓고 보면요, 북한에서는 60대, 70대 넘어가서 또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이 또 별로 없어. 없어요. 펄펄
털 알아요. 또 오히려 이게 산에 뭐 가서 이렇게 뭐 버섯 뜯고 나물 뜯고 하는 분들이 다 60 이상들이에요. 60 이상이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물 뜯고 버섯 뜯고 이런 일이 없어요. 없지. 네.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정치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생명권에 관한 네. 생존이 아니야. 이건 생명권에 관한 그 스트레스, 거기에 대한 자기 책임감으로 인해서 언제 한 번도 먼 마음을 편히 굴릴 새가 없는 게 북한의 말하자면 다 태어나서부터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다 그렇게 되거든. 계속 긴장되고 너무 긴장해도 치매가 안 오는가 봐. 그런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 요양복지관이랑 가면은 무슨 뭐 계속 뭔가 암기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보는데 북한의 어르신들은 맨날 앉으면 양말을 깃고 그치, 손이 넣을 수가 없지. 네, 옷을 뜯어서 뭔가 또 해서 또 손녀인데 손자인데 입혀주고 맨날 양말 꾸러미를 한 바구니를 가지고 맨날 그걸 이렇게 굽잖아요. 계속 네. 손노동하지. 자식 며느리는 다 저기 또 장사 나가지. 일하고. 온 애들 거두고 집안에 그 청소하고 애들 때 끓여주는 거 다 그분들이 다 했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김일성 족속이라는 상호 밑에서 상어가 가자 어느 놈 잡아먹을까 하더니 그 밑에 청어떼나 같아. 목숨을 유지하느라고 맨날 뛰고 그다음에 이렇게 북한은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산악을 보면은 우리보다 이게 각도가 다 낮아요. 낮지. 만만하지. 네, 우리는 이렇게 평상시에 그 산에 올라갈 때 이 코하고 이 땅이 같이 마주붙어 가잖아요. 그렇지. 우리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산에 올라갔으면은 언제 한번 어구구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북한은 남자인 경우는 60세 되면 정년퇴직이고 여자인 경우는 55세 네. 되면 정년퇴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직장 할 때보다 더 바쁘게 사니까. 네, 가정일이 그때는 몽땅 그 어르신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다 가지. 그렇게 자식을 먹여 살리고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보탬이 되겠다고 장마당에서 얼어 죽을지언정 그 나가 앉아서 그렇게 기막히게 장산. 그 사람들이 후대들에게 장사라는 이 모든 걸 물려준 거야.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그래야지. 내 아 때부터 이 밥에 고깃국을 먹느라고 투쟁했는데 너네데다가도 아직도 이 밥에 고깃국을 못 먹게 만들어놨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타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사회를 살고 보니까 너네는 정말 너무도 잔인하다. 정말 이 지구상에 없는 잔인한 악한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북한 체제가 3대 악을 다 갖고 있거든. 네. 어린이에 대한 학대. 여성에 대한 천시, 천대, 노인에 대한 멸시, 멸시. 이거 다 갖고 있거든. 맞아요. 그런 속에서 살아남으면서도 자식들 짐이 안 되겠다고 정말 눈 감는 날까지 그렇게 헤맨 북한의 노인들. 나도 이제 노인이거든. 내가 북한에 가서 노인이란 말 들을까? 저 언니가 지금 58세인데 기자님보다 더 늙었어요. 우리 이런 모습을 가지고 북한에 가면은 야 너는 아때 모습이 돌아왔냐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저놈의 체제가 둘신 긴장을 넣는 순간, 손놀림을 넣는 순간, 몸 움직임을 넣는 순간 어느 것도 제 입에 들어갈 게 없는 그 처절한 삶, 그게 하나가 치매를 전혀 국가가 정책을 잘 세워서 치매 환자가 없는 것도 아니오. 그러니까요. 거기 묻혀 살다 나니까 그렇게 살다 나니까. 된 그리고 하나는 식생활에 관계되는 것 같아. 네. 내가 보기에는. 네, 참 북한 사람들의 식성인데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네. 대한민국에는 너무 기름진 게 많은 것 같아. 네, 그래요. 오직 성공한 그 인민들을 다이어트 시킨 다이어트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가 결국 치매를 번져가는 것 같아요. 김일성 족속의 그 부디 업적을 꽂으라면 북한을 치매율이 제일 낮은 나라로 만든 거야. 거기서 그 나라에서 그 치매까지 걸리고 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병이 오면은 죽을 때까지 숨이 떨어질 때까지 약 한 첩도 써보지 못하고 깡짜로 버티고 우리 사람과는 똑같잖아. 우리보다 어쩌면 천리마 대고조식이요 무슨 300명씩이요 뭐요 다 합치면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살았을 뿐이야. 전우포 구가 어쩌어 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은 살이 뽀얗고 보동보동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멋있고 다 좋은데 깨끗한데 치매 환자야. 네. 북한은 그렇게
그러는데 치매 환자가 없어. 몸이 가죽밖에 없어요. 가죽밖에 네, 없어.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으면은 이게 무릎이 이게 이 턱 밑에 와요. 턱 밑에까지 네, 오지. 오고. 그럼 보면 그 무릎 위에 가죽만 씌웠을 뿐이지 살이 없어요. 근데 이걸 놓고 보면 이게 현대 문명 사회 식생활에 관한 거기도 치매하고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아주 원시적으로 살다 나니까. 치매병을 연구하자면 북한 사람 연구하면 될 것 같아요. 북한 사람 연구하면 돼. 먹는 것도 힘들더라.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네, 지금도 그래서 저는 북한식으로 지금 밥을 해 먹고 있어요. 반찬도 김치, 된장국, 무슨 거기다 무슨 뭐 있으면 콩나물, 뭐 두부국, 뭐 이렇게 간편하게 이게 음식에도 많이 관계되는 것 같아요. 음식에도 많이 관계돼. 이 모든 게 김일성 족속이 드신 살인적인 생활고 만성적인 생활고 항시 사람을 긴장하게 동원된 태세에서 이리 끌어내고 저리 끌어내고 생활 일과 자체를 눈 떠서부터 감을 때까지 수령만 생각하고 움직이라니까. 이 치매 걸릴 시간도 있는 것 같지. 치매가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는데 북한 주민들은 스트레스라는 걸 그런 단어도 없거니와 태어나서 철이 들어서 기 열려서부터 어찌 보면 그게 우리가 모든 의식이 자라기 전에 밀어놓은 그 모든 그 정신적 육체적 그 모든 훈련 이게 그게 대한민국의 선진국에 비하면 그 지독한 인권유린 스트레스인데 북한 주민들은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북한은 저 체제가 저렇다 나니까 옛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후 8.1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고 봐서 그 체제하다니까 그게 스트레스인 줄 모르고 북한 주민들에게 항시 죽어서도 놓지 못할 근심과 걱정은 딱 먹는 문제야. 아마 그런 고강도적인 그런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치매도 쉽게 안 걸리는가 봐. 빈곤과 압박이 있는 데서. 나서부터 긴장되고 뭐 이렇게 타가수 시절부터 우리는 조직 생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 내수가 거기서 빡 쥐어들다 나니까 언제 그 내수를 풀어놓을 새가 없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와보니 치매 환자들이 자주 부딪히게도 되고 자주 듣기도 하고 뉴스에까지 나오는데 이 문제 가지고 북한과 한번 대비해 봤습니다. 이 치매도 어찌 보면 현대병인 것 같습니다. 문명사회의 병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네요.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